6월은 묘한 달입니다. 햇빛은 길고 하늘은 환하지만 역사의 기억은 그렇지 않은데요.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 그 작은 방아쇠는 전 세계를 끌어들인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수많은 병사들이 폭풍 같은 바다를 건너 또 하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그날 우리 땅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요. 이처럼 6월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고 또 어떻게 간신히 평화를 회복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6월 30일 2025년 6월의 마지막 날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라라유 시작해봅니다. 자, 월요일이지만 6월의 마지막 날 한번 또 지난 6월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지구촌에서 여전히 총성이 들리고 이 평화가 어찌 보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 끊임없이 지켜내야 되는 그런 약속이라는 걸 다시금 좀 떠올리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듣는 이 방송 그리고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그야말로 소중하고 귀한 평화 위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도 소개드렸지만 6월을 쭉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914년 6월 28일 이 오스트리아의 이 대공이 암살되는 사건으로 전 세계가 뒤흔들렸고 곧이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을 가리켜서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총력전, 토탈 워라고 하는데요. 기록들 살펴보면 연합국, 동맹국, 이 양쪽 전사자와 실종자 수가 무려 1767만 명에 이르렀었대요. 부상자까지 합하면 3889만 명. 네. 참전자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친 전쟁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의 부차적 피해 역시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리고 온갖 그 무기들이 다 총 출동하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꺼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경험했던 때가 또 1차 세계대전일 텐데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겪었던 한국전쟁 역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그 이후에 전쟁을 겪지 않은 저나 그렇죠? 많은 분들은 아직도 좀 이게 그래 싶기도 한데 우리는 지금 분단국인 거잖아요. 전쟁이 끝난 곳이 아니라 휴전 참 제가 1950년대 대중가요사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납니다. 20세기 민간인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더러웠던 전쟁, 더티 워라는 평가를 읽은 바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는데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괴, 민간인 학살, 이산 가족, 또 전쟁 고아 등 여전히 그 지속적인 후유증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해서 정치, 문화, 교육에 여전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군사적 긴장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또 얼마 전에 다시 읽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국소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지형에서 6.25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도 깊었습니다. 뭐 지금 중동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가 되고 또 아프리카는 보니까 말리하고 수단 이쪽에 내전 지속되고 동남아에서도 캄보디아나 태국 요 국경에서도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이게 잘 되려나요, 진짜? 뭐 러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뭐 상호, 부상, 병자 위주 포로 교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접해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다 하게끔 딱 정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어서 여전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쵸? 6월 30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도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왜 우리 누군가 농담처럼 너의 소원이 뭐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뭐 네 생각 바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 세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웃어 넘기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움 덕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만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세계 평화 기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전자오락에 빠져있는 아들을 앞에 앉히고 타이른다. 오락의 폐해를 조목조목 늘어놓고 나서 아이를 설득하는 말이 그럴듯하다.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오락은 없다. 너는 갈수록 규칙이 복잡하고 쉽게 끝나지 않는 오락을 찾는데 공부가 그렇지 않냐.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평생을 해도 끝나지 않고. 다소곳이 듣던 아이가 대답한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다른 점도 있어요. 오락은 이기건 지건 판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공부는 그럴 수 없으니 아득해요. 대단한 말이다. 아이는 오락과 공부의 차이를 따지면서 현실의 삶과 가상세계가 어떻게 다르고 도박과 노동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꿰뚫어 본 것이다. 유희와 노름은 늘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지만 삶과 노동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결과에 줄곧 얽매여야 한다. 한때는 막장 드라마가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역사극들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다. 특히 역사극 선덕여왕의 여러 장면들은 사학자들의 전문적인 고증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두루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도 자주 어긋난다. 아직 진위 논쟁이 끝나지 않은 화랑세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앞으로 여왕으로 등극할 덕만 공주가 몽골의 사막에서 벌이는 모험은 흥미롭지만 사실감이 부족하고 공주의 적대 세력인 미실 일파의 위세를 말할 때는 작가의 상상력이 너무 높이 날아오른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건 역사극에 대해서건 드라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 말로 까다로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훌륭한 말이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그러나 논의가 거기서 끝날 수 있을까? 아닌 말로 불량 색소를 사용해 만든 빵을 놓고 빵은 빵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치수가 맞지 않는 옷을 놓고 옷은 옷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드라마는 빵이나 옷과는 경우가 다르다. 빵이나 옷은 우리의 삶과 곧바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드라마는 저 아이의 전자오락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가진 별도의 세계이며 이 현실의 직접적인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난 일종의 해방구다. 현실의 말이 시시콜콜 이 해방구를 간섭하여 그것마저 아득한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오락, 노름, 드라마의 세계는
현실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그 해방구에 잠시 살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이는 운동할 시간을 빼앗기고 노름꾼은 패가 망신하고 드라마에 넋을 잃은 가족은 솥을 태우기도 한다. 공짜 점심이 없다지만 해방구도 공짜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의미에서도 공짜는 없다. 전자오락을 하는 아이는 오락의 솜씨가 늘어갈수록 더욱 복잡한 게임을 찾는다. 때로는 게임에 이기기 위해 바친 수고가 현실에서 노동하는 고통을 넘어설 때도 있다. 아이가 게임에서 더욱 많은 덫을 요구하는 것은 게임에서 거둔 승리가 현실에서 거둔 승리와 같은 것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역사 드라마도 이 아이를 본받아야 할 것 같다. 드라마가 역사를 앞에 내세울 때는 그 역사의 승리를 되새기고 그 좌절에서 승리의 약속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승리 앞에서 또는 승리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 승리가 공정한 것인가를 묻게 된다. 말하자면 주어진 현실의 조건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는 것이다. 현실을 현실 아닌 것으로 바꾸고 역사의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눈가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비겁하기 때문이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은 2009년에요. 우리 황현산 선생님께서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한 단락을 남겨주셨던 상상력 또는 비겁함이라는 글을 또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황현산이라는 분, 그야말로 현대문학을 언어와 삶의 윤리를 잘 또 버무려내신 번역가이시기도 하고 비평가이시기도 한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밤이 선생이다. 이 책은 제가 또 굉장히 수작으로서 제 책상에 잘 꽂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상상력과 비겁함, 이 상상력 또는 비겁함이라는 이 단락은 쭉 글에서의 그 마지막 이 한 문장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 예들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9년 당시에 아마 그 드라마 아마 기억하시죠? 선덕여왕, 그쵸? 고현정 씨가 미실 역할로 나왔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너무 역사를 왜곡했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좀 와닿습니다. 현실을 현실 아닌 것으로 바꾸고 역사의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눈가림한다면 그것은 비겁함 때문이라는. 삶과 문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신 분답게 뭔가 이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모른 척하면은 좀 마음이 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상력 때문이 아니라 비겁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좀 방점을 찍게 되는데,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한 걸음 더 정직해지는 시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